자,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 간의 단일화가 오늘까지 조사하고 내일 발표하려 했는데 이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어제 오후 9시쯤 첫날 바로 조사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3,200개의 샘플을 확보하려면 하루가 더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응답률이 높아서 어제 9시에 이미 다 완료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틀 걸릴 게 하루 만에 이렇게 완료됐으니까 오늘 9시 반에 발표를 해서 오세훈이 오차범위 밖에서 낙승을 했다고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이 안철수와의 대결에서 이 범야권 단일 후보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서로가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국 리서치, 글로벌 리서치 두 개사를 통해서 어제 10시부터 어제 저녁 8시 반까지 전화 면접 무선 전화, 그러니까 스마트폰 100% 면접 여론조사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 오세훈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안철수가 승리를 했으면 아마 국민의힘은 해산이 되고 해체모여 하는 재창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컸는데, 오세훈으로 이렇게 단일 후보가 정해지면서 국민의힘은 일단은 이 당이 없어지는 위기는 모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세훈이 더 낫다고 사실상 오세훈 지지 선언을 지난번에도 했고 어제도 했는데, 우리 행명 20일 창당준비위원회 차원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국민의힘이 해산되어 버리는, 즉 안철수가 단일 후보가 되면 안철수가 최종적으로 당선되든 또 낙선하든 관계없이 최종 예선에도 올라가지 못한 국민의힘은 해처 모여식 흡수통합, 즉 윤석열, 안철수 등의 세력에게 이 흡수통합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 여권이 개헌을 던지게 되면 어차피 흡수통합될 처지에 차라리 개헌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급격하게 국민의힘 백석이 개헌으로 빨려들 소지가 컸지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오세훈으로 단일 후보가 되고, 그 오세훈이 이 시장 선거에서 당선이 되게 되면 그때는 아마 내년 대선에도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개헌 공작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세훈이 낫다, 오세훈이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것은 전적으로 개헌을 막기 위한 측면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세훈이 행명 21이 주장하는 국가적 주택 원가 판매를 이렇게 찬성하는 후보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오세훈이 되어야 개헌 동력이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안철수는 김무성이나 이재호하고도 가깝고 여야를 넘나들면서 정치를 해온 입장에서 결국 안철수가 될 경우에는 이 개헌 쪽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쏠려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태 초기에 안철수가 알박기 형태로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그러면서 지지율에서 앞서가고, 그래서 안철수가 신의 한 수 격인 성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해석이 될 때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암담한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철수로 단일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에서 결국 안철수와 그 뒤에서 지지하는 세력, 김무성 같은 세력, 홍석현 같은 세력들이 결국은 이 정치판을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LH 투기 의혹 사태가 터지면서 이 부분이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 서울에서 국민 분노가 이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동산 폭등의 데미지가 서울에서 제일 컸다. 그래서 서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분노가 굉장히 커졌지요. 서울에서 커진 분노가 이제 그때부터 문 정권에 대한 무조건 심판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흘러갔고, 문재인 지지율이 어제 리얼메타나 다른 여론조사 기준으로 34%, 역대 최하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세훈이 단일화하지 않고 3자 대결을 해도 1위가 되고, 또 이 적합도나 경쟁력에서 안철수를 근소하게 앞서는 조사 내용까지도 나오게 되면서 오세훈이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해도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시간을 끌면서 단일화 협상을 끈질기게 하면서 상황 변화를 유도해낸 측면이 오세훈이 단일 후보가 되게 만들었다. 그런데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보면 오세훈이 궁극적으로 한 5, 6% 이상 앞섰다. 그래서 차이가 좀 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이제 오세훈이 단일 후보가 됐고, 자, 이런 상황에서 큰 이 변수가 없는 한은 오세훈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고, 부산에서도 박영준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지지율이 34.1%, 민주당 지지율이 28.1%로 전국에서 지지율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대 남성이나 지금 40대 여성 수준을 빼고는 문의 지지율이 모든 연령층에서 다 줄어들고 있고, 결국은 이 정권이 통째로 무너지는 역대 이 정권 들어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걸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과거 같으면 위기가 오면 금방 극복하기 위한 수들이 나왔는데, 현재 이 문 정권의 형태를 보면 그걸 극복하기 위한 수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권력 내부에서의 좀 붕괴 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응하는 자세나 태도에서 과거와는 다른 지금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운동권, 정치 기획과 공작에 특화된 정권다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가 나오지 않는 상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단일 여론조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연일 오세훈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제가 오세훈을 지지한다고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낀 부분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철수가 되면 중도 확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지만, 안철수가 됐을 경우에 국민의힘이 안철수를 도와서 하나가 돼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기가 어렵고, 아마 국민의힘의 조직력이 흐지부지 되면서 이 안철수의 이 선거 캠프를 두들기기가 훨씬 쉬웠을 거다라고 지금 여권은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세훈이 되면 썩어도 준치라고 과거에 집권을 여러 번 해본 제1야당의 조직력이 보수 진영 전체를 이렇게 등에 업고, 또 일부 중도 진영까지 단일화를 통해서 그 외연을 이렇게 안철수만큼은 아니더라도 넓혀가면 표의 단단함에 있어서 오세훈이가 안철수보다 상대하기가 까다롭다. 그래서 이들은 안철수로 단일화되도록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결국은 역선택에 대한 우려들이 좀 컸죠. 왜냐하면 이 전화를 받는 사람 중에서 민주당 지지자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전화를 받았을 건데, 민주당은 안철수가 되길 바라니까 결국 민주당 지지자들이 단일화 전화를 받았을 때 안철수라고 답을 하는 역선택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면 오세훈이 이길 것 같다라는 것은 뭐 확정적이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이런 우려 요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이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세훈의 승리는 실제로 최종 이 시장 선거에서 아마 오세훈이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실제 이 박영선과 이 단일 후보로 확정된 오늘 이후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격차를 훨씬 많이 벌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 이상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권으로서는 부산에서 무슨 짓을 다해도 선거가 뒤집어지지 않고 있고, 마찬가지로 서울의 선거도 부산만큼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게 된다. 자, 이래서 이제 여권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도저히 서울을 지지 않고 부산도 어떤 수를 써서 이길 것처럼 보였던 선거판이 LH 투기 사태에 대한 문 정권의 여러 가지 대응 실패로 인해 그야말로 녹아내리고 있다. 오세훈의 승리는 그 속에서 문 정권의 마지막 그냥 일침을 가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모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